번째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제 인과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원인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은 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속담에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런 속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네. 네, 모든 것은 이렇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이다 그러면 발표 불안의 원인을 찾다 보면 대개는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꾸지람을 했거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했거나 이런 원인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건을 치료를 하면 발표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원인에 대한 뭐 NLP 최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그냥 스피치 학원에서 막 스피치 훈련만 한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은 바꾸지 않고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니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병원 의학도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암에 걸렸어. 암을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암에 왜 걸렸느냐 보면은 암에 걸린 원인이 대개는 어떤 상실감이나 외로움이나 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대개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든지 큰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그 상실감을 느끼는 아주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은 그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 심리 치료를 하면서 자 몸에 생긴 이 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심리 치료는 하지 않고 암 수술만 한다. 그러면 암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병원 의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 자체를 없애는 응급처치형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병원 의학의 한계죠. 뭐 병원 의학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지금 뭐 치료 또는 의료 시스템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한다. 이건 마치 이제 영화를 볼 때 영화 스크린을 필름을 바꾸지 않고 스크린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영화 화면이 막 찌그러진 화면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필름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름을 갈아 끼지 않고 스크린을 바꿔버린다고 해서 찌그러진 화면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자, 우리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원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해야 돼. 즉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건 인과관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자, 내 현재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면 분명히 뭐 1년, 2년 전에 또 10년 전에 내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지? 어디부터 잘못되었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바꿔버린다면 내 삶은 달라지겠죠. 자, 몸에 병이 생겼다면 내가 왜 몸에 병이 생겼지? 자, 정신적으로 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면 우울증, 불안증은 왜 생겼지? 그 원인은 뭐지? 내가 대인관계가 안 좋다면 어디부터 잘못되었지? 내가 돈이 없다면 어디부터 돈이 없는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원인에 해당되는 그런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성공했으면 좋겠어. 만약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관련된 씨앗을 지금 당장 뿌려야 된다. 마치 콩을 심어서 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자 목표라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라는 씨앗을 뿌리는 건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목표를 이루는 건 뭐야?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봄에
씨앗을 뿌려야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이렇게 원인에 대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 결과라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을 이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바라본다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자, 우리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원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원인에 해당되는 작업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섬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마음을 자 실타래를 묶는 것처럼 묶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의 큰 그룹을 이루고 지금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지금 요즘 조국 혁신당이 막 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조직이 커지는 것처럼 자 모든 것은 원인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